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로버트 키요사키 여러분 아시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쓰셨던 그 책에 보면 캐시플로우 쿼드런트라는 개념이 나와요. 거기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인컴을 벌잖아요. 인컴을 만드는데 네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인플로이, 직장 생활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셀프 인플로이드, 자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즈니스 오너,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인베스터. 그래서 이제 투자죠. 이렇게 있는데, 많은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는 거는 이 셀프 인플로이드하고 비즈니스 오너는 어떻게 다르냐. 많은 분들이 같다고 생각하죠. 그죠? 여기 비즈니스 오너, 그 셀프 인플로이드 있으시죠? 근데 나는 비즈니스 오너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에 계신 분들은 보통 이제 95%가 왼쪽에서 일을 하시고요, 5%가 오른쪽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 실제로 돈은 오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95%를 벌어가고 있고, 왼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5%를 벌어간다는 그런 이제 개념의 얘기예요. 이 책이 이 개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재정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굉장히 호응을 얻으면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래서 이런 개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재정적인 자유를 이뤄가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셀프 인플로이드나 비즈니스 오너의 차이가 뭐냐면 바로 그거거든요. 비즈니스 오너는 내가 만약에 내 비즈니스에 내가 나가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그 비즈니스가 굴러가고 인컴이 창출되면 그건 비즈니스예요. 왜냐하면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니까. 그렇죠? 만약에 내가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신데 6개월이나 1년을 내가 안 나가고 종업원을 두고 그 비즈니스를 굴렸을 때 내가 나갔을 때의 인컴에 거의 같은 인컴이 계속 창출이 된다. 1년이 나오고 2년이 나오고 3년이 나오고 5년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비즈니스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내가 안 나갔더니 매출이 80% 줄더라, 60% 줄더라, 50% 줄더라. 그죠? 그러면 이거는 비즈니스가 아닌 거죠. 그건 셀프 인플로이드입니다. 내가 나를 고용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나가지 않으면 그게 인컴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그거죠. 여기 왼쪽에 계신 분들은 내가 시간과 돈을, 그러니까 시간과 노동이 있어야지 인컴이 돌아오는 거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 어때요? 시스템에 의해서 인컴이 창출되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차이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예를 들면 경제적인 어려움, 내지는 경제적으로 어렵진 않더라고 하더라도 시간의 제약, 그렇죠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차피 9 to 5 꼭 일하셔야 되고, 일주일에 5일 내지 6일을 꼭 일하셔야 되고, 그걸 365일을 일하셔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긴 해요. 근데 정말 그게 당연할까요? 보통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딱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직장을 다녀요. 그래서 인컴을 만들어요. 그렇죠? 뭐 요즘에는 뭐 연봉 한 3만 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연봉 5만 불 받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학 졸업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혼자 사니까 인컴 괜찮죠? 그렇죠? 가족 없죠? 혼자 살죠? 애 없죠? 그러니까 3만 불, 5만 불 보면 굉장히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결혼하죠? 네, 결혼하고 둘이 있을 때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둘이 있을 때는 와이프 벌고 나 벌니까 인컴이 더블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좋은 차도 타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애를 낳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그죠? 거의 그런 그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족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그동안 즐겁게 돈을 벌었던 그 직장이 자기 삶을 얽매이고 있다는 것을 점점점 느끼기 시작해요. 애를 키워야 되고, 애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고,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은데, 부모님도 가서 찾아뵈야 되고, 부모님한테도 사람놀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데 겨우 나 먹고 내 가족 먹고 살기 너무 바쁘다는 것을 점점점 느끼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 당연히 9 to 5를 나가서 돈을 버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거기서 뭘 찾냐면 대안이 없을까? 더 좋은 잡이 없을까? 인컴이 더 높아질 수 없을까? 나도 비즈니스를 해볼까? 그런 생각 여기 계신 분도 해보신 적 있죠. 근데 그때 되면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한 직장 생활 빠르면 5년 차, 그렇죠? 조금 늦으면 10년 차, 5년에서 10년 차 안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왼쪽에 계신 분들이 항상 그게 딜레마인 거죠. 내가 내 시간을 내서 하지 않으면 돈을 벌어서 내가 진짜 써야 될 곳에 쓰질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페이먼으로 끝나고 내가 정말 내 삶을 즐기고 가족들하고 즐기고 사람 구실해야 될 걸 하지 못하면서 사는 그거에 계속 얽매이다 보니까 뭔가를 새로운 걸 찾는데 새로운 걸 결국 어디서 찾아요? 이 안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조금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또 다른 인컴 소스를 만들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인컴 소스가 반드시 자산 수입을 만드는 인컴 소스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인컴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일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투잡을 뛰어요. 많이들 하세요. 남자분들도 이제 집에 오셔서 이제 인터넷 찾아서 뭐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인컴을 더 늘리는 이유가 좀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늘리는 건데 오히려 그걸 오래 하다 보니까 더 자유가 없어져요. 인컴은 늘어나는데 그 일을 더 하려다 보니까 더 자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반드시 인컴 소스 중에서 한두 개는 자산 수입을 만드는 인컴 소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 수입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자산 수입으로 내 삶을, 내 그 생활을 자산 수입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삶, 많은 분들이 이걸 원해요. 추가 수입 원하시죠? 그렇죠? 추가 수입이 자산 수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재정적인 자유 원하시죠? 재정적인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주위엔 잘 없죠. 근데 세상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정적인 자유를 가지고 살려면 당연히 자산 수입에서 나오는 인컴으로 내 생활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재정적인 자유가 되는 거죠. 나만의 사업, 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그걸 느끼시죠. 더 많은 여유 시간, 당연히 자산 수입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죠. 여행, 개인적인 성장, 다른 사람 돕기, 새로운 사람과 만남, 보장된 은퇴, 새로운 경험, 유산 남기기 등등.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쪽 사분면에서 계속해서 일을 한다면 그게 그다지 큰 솔루션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책에서 제시하는 게 반드시 오른쪽 사분면에 해당되는 자산 수입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쪽 사분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위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그 얘기를 잠깐 좀 영상을 보시면서 본 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 무고용 시대가 펼쳐질 것인가? 하지만 세상을 바꿀 혁신 기술이 차세대 일거리를 창출한다. 모든 사물에 존재할 소프트웨어, 의식주를 프린팅하는 3D 프린터, 통신과 배송 분야에서 활약할 드론, 그리고 무인 자동차까지. 지금부터 인류는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지금 여기서 나왔던 이런 얘기들 있죠. 뭐 드론이라든지 무인 자동차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3D 프린터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이 세상을 지금 굉장히 많이 바꿔가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하고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쪽 관련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쪽 관련된 일을 한다고 꼭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건 아니겠지만, 그죠? 어쨌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직업들을 굉장히
위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영상을 또 보여드릴게요. 5년 안에 전 세계에서 700만 개 넘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 생기는 건 200만 개에 그친다. 자, 올 초 세계 경제 포럼이 내놓은 직업 미래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할 거라는 예측인데요. 자, 로봇이 초밥도 만들고 정교한 수술도 하는 시대, 이미 일자리를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먼저 차주혁 기자입니다. 김포공항 활주로를 이륙한 가상 경비행기가 인천공항으로 향합니다. 비행과 착륙을 능숙하게 성공한 조종사는 사람이 아닌 파일럿 로봇입니다. 프로그램만 교체하면 어떤 항공기라도 조종이 가능한 이 로봇의 제작 비용은 8천만 원. 인간 조종사 한 명의 연봉도 안 됩니다. 항공기 제작업체인 에어버스가 이 로봇의 테스트 비행을 요청했고 세계 경제 포럼에도 초청된 상태입니다. 재난 방제라든가 아니면 적진에 위험한 공격을 공격하는 이런 식의 한 가지 이제 단적인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뭐 많은 직업에서 지금 이런 위협들이 있죠. 지금 여러분 월마트에 이렇게 로봇 지나다니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다음에 아마존 창고에 가면 그 물류 창고에 로봇들이 전부 그걸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드론이 지금 쇼핑을 하려고 그 중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요. 아마존에서 그걸 준비를 하고 있고 쇼핑을 하는 걸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그죠? 자동차, 그죠? 무인 자동차. 지금 뭐 드론 택시 아시죠? 날아다니는 택시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드론으로 지금 저기 LA에서 샌프란시스코 지금 그 테스트했죠. 우버에서 하는 우버 에어라고 그러죠. 그 테스트했고 뉴욕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요. 이미 시작을 했고 그걸 또 나사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 직업들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더 우리가 피부에 많이 다가오고 느끼는 건 뭐냐면 3차 third wave까지는 물리적인 게 아니었어요. 추상적인 거였죠. 인터넷이었고 가상현실에서 일어나는 거였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인 현실에서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그런 쪽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3D 프린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집을 3D 프린터로 짓잖아요. 그죠? 집을 사람이 안 짓고 3D 프린터로 져요. 그 큰 집을. 그래서 뭐 6개월, 1년 걸릴 거를 뭐 2, 3주 내로. 그죠? 한 달 내로 짓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사람 필요 없이 이렇게 집을 짓고. 좀 신기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고요. 아주 대표적인 몇 년 전에 나왔던 대표적인 뉴스예요. 그 애플의 그 부품을 대는 굉장히 유명한 그 폭스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몇 명을 지금 로봇으로 대체했냐면 몇 명이라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11만 명 워커 중에서 일하는 사람이 11만 명이었는데 거기서 반 이상 6만 명이 잘려 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로봇가 대처하고 있죠. 예. 이 로봇이 공장에 들어오는 게 지금 아주 무서운 속도로 들어오고 있죠. 지금 아디다스가 아주 그 대표적인 예고. 이게 독일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이게 그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게 아디다스에서 지금 그 대만이나 이 중국 쪽에 동남아시아에 있던 공장들을 다 철수시켜서 그 독일로 들어갔어요. 왜 우리가 그 회사들이 대만이나 중국 쪽에 있었겠어요? 인건비 때문에 그렇죠. 인건비가 싸니까. 근데 그 인건비조차도 이제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로봇이 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공장이 다시 독일로 들어왔고 아틀란타에 공장이 세워졌고 지금 그래서 이제 공장들이 제3국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선진국에 세워지고 있고, 근데 선진국에 세워진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선진국에 세워진다고 해서 우리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냥 로봇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3D 프린터가 하고 있고 다 로봇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면요, 23년 만에 돌아왔던 거 아니겠어요? 스피드 팩토리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공장이 지어져서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2개 생산 라인에 6대 로봇밖에 없대요. 근데 한 켤레 만드는데 5시간 걸려요. 그 전에는 사람이 하면 얼마 걸려요? 3주가 걸렸었는데, 그죠? 기존 공장에서 50만 켤레 만드는데 600명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10명이면 된다는 거죠.
아틀란타는 더 크게 졌어요 지금, 그죠? 1,800만 켤레를 만드는데 160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여러분 그걸 아시면 되죠. 물론 그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큰 문제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단적인 예로 저도 이제 미국 온 지 15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미국 와서 그때 물가를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하게 물가는 올라갔는데 사람들의 인컴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야지 15년 전에 살던 삶을 지금 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직접 보시면 아시잖아요. 미국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니까 15년 전에 가졌던 인컴과 지금의 인컴이 물가 상승과 비슷하던가요? 안 되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래서 결과가 사람들이 집을 줄이고 차를 줄이고 페이먼을 줄이고 하는 게 맞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빚을 져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생활비가 많이 들잖아요. 빚을 져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빚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데 내 인컴이 따라가주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잡 뛰게 되고, 또 이제 그 부부가 같이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영업을 해도 종업원을 안 두고 어떻게 돼요? 내 가족들이 가서 그 일을 해야 되고, 그죠? 그 인건비 줄여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점점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멈춰주면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경제 구조가 되니까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랍니다.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내 인컴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뭐 여러분한테 겁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요 모르는 게 아니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근데 이 사실을 알지만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그 사실을 내가 딱 인지하고 있는 게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솔루션이 없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모르는 건 아닌데 잊고 살고 싶은 거죠. 아프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뭘 먹어요? 진통제를 먹듯이 그들이 마음의 진통제를 먹고, 그죠? 이걸 망각하고 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그게 곪고 썩어서 내 삶을 돌이킬 수 없게 될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걸 알고 솔루션을 찾아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산 수입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서 자산 수입을 만드셔야 돼요.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많은데 비즈니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플레이션 계속 올라가죠. 인컴은 그대로인데 뭐 인컴이 그대로라도 괜찮아요. 근데 인컴이 또 내려가신 분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사실 잉여 자금이 있어야지, 내가 세이빙이 있어야지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죠? 보통 어때요? 우리가 익스펜스가 늘어나다 보니까 빚이 많이 생기고, 이게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유지만 하더라도 이게 세이빙이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또 빌려서 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가기도 하고 리스크가 커지고 이런 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보통 여러분이 생필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금액이, 내가 마켓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돈이 어차피 우리가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이 닦아야 되고 세수해야 되고 여자분들은 화장품 발라야 되고, 그렇죠? 그 돈이 anyway money라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투자로 들어갈 수 있다면 너무 괜찮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내가 어차피 쓰는 생필품의 지출로 그게 투자가 돼서 사업이 돼서 비즈니스가 된다면, 자산 수입을 만들 수 있다면,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굉장히 이상적인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보통 비즈니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되고 돈이 없으면 비즈니스를 열 수가 없는데, 그냥 내가 쓰는 생필품의 지출만으로 그게 투자가 된다면 그거는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그죠? 괜찮겠죠.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제가 아메이로 지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메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메는 1959년에 처음 이제 그 뭐예요? LOC라는 세제를 만들면서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죠. 지금 미시간 에이다에 1마일 넘는 부지에 지금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보시면 넘어갔네요. 1마일 넘는 부지에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동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 안에 경찰서도 따로 있고, 그죠? 병원도 따로 있고. 저도 이제 공장 몇 번 갔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네. 이번 10월에 여기서 큰 세미나를 합니다. 컨벤션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시면 공장을 여러분이 견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글로벌 비즈니스가 된 그런 회사가 아메입니다. 전 세계 지금 100여 개 지역과 국가에 나가 있고, 여기서 만드는 이제 제품들을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품의 퀄리티가 있어야지 여러분 사업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필품이 투자가 된 점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품이 그냥 밖에서 여러분이 쓰시는, 예를 들어서 뭐 많이 가시는 커스코나 월마트 같은데, 한국마켓 같은 데서 쓰시는 그런 제품과 퀄리티가 비슷해도 뭐 사업은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게 퀄리티가 월등히 좋다, 내가 소비자들한테 소개를 했는데 그분들이 써보더니 너무 좋아한다, 그렇다면 사업이 좀 더 여러분 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제품 퀄리티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아메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그 매출 1위가 뭘까요? 네, 누출레트라는 비타민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왜냐하면 아메이보다 더 오래된 회사예요. 아메이가 1973년도인가요? 맞나요? 73년대 인수했나 그랬어요. 70년대 초반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매출이 늘어나면서 지금 이제 최고의 매출을 자랑하고 있는 그 비타민 회사고요.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비타민이고. 그럼 이 비타민이라는 게 왜 이렇게 다른 데 거랑 어떤 퀄리티 차이가 있냐는 거죠. 이제 이걸 말씀드리면 영양제, 비타민, 미네랄, 그죠? 이건 원래 어디서 드셔야 돼요? 원래 여러분? 그렇죠? 음식에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과일, 야채에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과일, 야채의 비타민, 미네랄이 충분하고 우리가 그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을 여러분이 드셔주면 여러분이 건강해서 더 이상 비타민, 미네랄을 따로 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아시다시피 과일, 야채를 여러분이 충분히 못 드시는 것도 문제고, 밖에서 사 먹는 과일, 야채가 땅이 다 오염되고 뭐예요? 미네랄이 고갈된 죽은 땅에서 자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없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타민을 꼭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비타민을 먹어야 돼요?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그렇죠? 어떤 비타민 먹어야 돼요? 당연히 플랜트 베이스, 과일, 야채로 만든 비타민을 드셔야 되고, 너무 당연하죠. 누가 비타민, 미네랄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석유 추출을 먹고 싶겠어요? 여러분 석유 추출 비타민 먹고 싶으신 분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커스터머 중에서, 그죠? 없으시죠? 근데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석유에는 여러분 플라스틱 뽑아내듯이 원심 분리해서 다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 원소들을. 그래서 비타민 C도 뽑아내고 비타민 A 뽑아내고 비타민 E는 코닥에서 필름에서 뽑아내고 이런 식으로 뽑아내요. 그걸 뭉쳐서 파는 게 밖에서 비타민이에요. 밖에 파는 비타민의 95%가 이런 식으로 화학적으로 정제된 비타민을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들도요 금방 아세요. 비타민을 과일에서 먹어야 되고 과일, 야채로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석유에서 뽑은 걸 먹을까? 모르니까 드시겠죠. 모르니까. 근데 알려줘도 자기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석유 비타민을 먹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분도 가끔 있긴 합니다. 예, 뭐 할 수 없죠. 뭐 그러면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연세 드신 분인데 이렇게 뭐 어떤 거 드세요? 뭐 이렇게 건강하시네요. 그랬더니 자기가 15년을 이걸 먹었대요. 서랍을 열었는데 와 센츄름 막 그래서 제가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요. 예,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요. 연세가 좀 이제 80이 넘으신 할아버지신데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아오긴 했는데요. 그냥 그 어머님한테 그냥 그 화이트닝 그 팩 있죠? 그거 하나 얻어갖고 왔는데 모르니까 이제 드시는 거죠. 이걸 알면은 누가 이거를 먹고 싶겠냐는 거예요.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알려주면요, 저희 비타민이 굉장히 그 퀄리티가 있고 좋은 비타민인 거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 식물 과일을 어디서 재배해요? 올게닉 농장을 직접 가지고 있고 완벽하게 올게닉으로 해서 거기서 재배된 원료를 파우더를 내서 농축시킨 이런 개념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게 소비자들이 이게 이해가 가고 아 이렇게 만드는 거를 인식을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거 드시겠어요? 보통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어떤 걸 선택할까요? 거의 저희 제품 많이 선택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매출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의심을 하죠. 이게 합성 비타민 정말 그렇게 만드냐?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들이 콜탈에서 추출된 비타민이라는 얘기 나오죠. 이게 뭐 구글에서 그냥 뭐 그 합성 비타민이라고 치면 금방 신테릭 바이라민이라고 영어 치셔도 금방 나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E를 코닥에서 생산한다는 얘기, 이런 얘기. 그 저희가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이게 대표적인 우리 그 합성 비타민이 뭐냐면 워너데이라든지 센춤 이런 게 합성 비타민이거든요. 거기 그걸로 한 거거든요. 그거를 갈아서 물에 넣고 저희 더블엑스 멀티비타민이요. 이거를 3개를 갈아서 넣고 여기는 이제 그냥 물이에요. 그 사과를 잘라서 쪼개서 넣고 24시간 후에 꺼냈어요. 그랬더니 사과 이 표면의 세포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시는 이거는 이렇게 산화가 방지가 된 게 보이시죠? 색깔이 이건 시커멓게 이렇게 됐죠, 그죠? 뭐 이렇게 사과를 보고 우리 몸에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면 어느 정도 여러분이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어떤 그 걸 할 수 있다는 거를. 그 식물 영양소가 많이 올게닉으로 들어 있어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활성산소들, 그죠?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엑스가 얼마나 이제 그 항산화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차트입니다. 다른 것들은 비타민 여러 개 섞어 놓은 거예요. 여기 뭐 라이프팩이라든지 유산화거 이거 합해져 있는 거고 이거는 3가지 합해져 있는 거죠. 센츄름하고 라이프 에센셜하고 워너데이 3개를 합해지는 게 항산화 능력이 이렇게 높다는 거죠. 저희 게 더블엑스가 훨씬 높죠. 저희 게 1252. 다른 건 2개 합했는데도 687. 요거 3개 합한 거는 15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식물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더블엑스가 DNA 손상을 줄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근데 어떤 비타민이 이런 연구 결과가 있냐는 거예요. 요건 아셔야 돼요. 그 비타민 미네랄 이 비타민 미네랄을 이제 여러분 광고하는 거 보면 예를 들어 코엔자임 Q10이 뭐 심장에 좋다 뭐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그죠? 그런 논문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은 그 코엔자임 Q10을 만드는 그 코엔자임 Q10 그걸로 연구를 했을까요? 아닐까요? 예, 그 완제품으로 연구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뉴트럴라이트만이 완제품 갖고 임상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전 세계에 100여 개의 그 100여 개인가요? 70여 개의 대학들과 연계가 돼 있어서 그런 임상 실험들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비타민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들이요 보통 한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10년 정도가 걸려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하나 만들고 임상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대학에 보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갖고 또 연구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갖가지 비판이 나옵니다. 그걸 다 수용해서 고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화장품도 식물 원료에서 쓰고 있고요. 정수기 같은 것도 6개의 인증 마크를 갖고 있는 유일한 정수기죠. 165가지의 불순물을 걸러주고 있고요. 수돗물에. 이런 인증들을 다 받고 있고 그 3자 기관에서 다 그 최고의 제품이라는 거를 그 프루브 받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사업적으로 프로모션하기도 좋고 이런 거를 그 소비자들이 썼을 때 어때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공기정화기입니다. 공기정화기 같은 경우도 보통 밖에서 파는 그 헤파 필터가 0.3부터 걸러주는데 저희 거는 0.0024부터 걸러줍니다.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거는 밖에서는 일반 공기정화기는 못 걸른다는 얘기인데 그는 이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바이러스라든지 그죠? 뭐 케미컬들 이런 것들 못 걸러주죠. 그죠? 방사능을 걸러준다는 프루브도 받았고 그 다음에 알러지 파운데이션에서
공기 정화기를 다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런 알러진을 걸러준다라는 그 리스트를 거기서 보여주거든요. 보시면 뭐 대충 뭐 C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더스트 마이트 알러지 폴른 이 세 가지 걸러준다고 나오죠. 그죠? 이것도 한 5가지 이렇게 걸러주죠. 이런 것도 그죠? 근데 여기서 제시하는 항목엔 96가지를 다 걸러주는 건 저희 거밖에 없어요. 특히 VOC는 TVOC 그다음에 바이러스 이런 거 그다음에 시가렛 스모크 있죠. 어디 있죠? 시가렛 스모크 이 안에도 수천 가지 사실은 시가렛 스모크 안에도 수천 가지 그 발암 물질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다 검사하는 건 아니지만 96가지 항목을 다 통과시킨 건 저희 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가격이 비슷하다면 어떤 걸 쓰시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뭐 박테리아 이렇게 걸러준다, 바이러스 이렇게 걸러준다. 이렇게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회사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는 그 회사마다 그 저거 봤잖아요. 뭐 그 과장 광고에다 해서 그래서 저거 뭐 그 뭐예요? 그 벌금 내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렇죠? 자, 아이쿡. 저희 건강 냄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유명한 세제들. 그죠? 세제류. 세제 같은 경우도 저희는 다 EPA에서 환경 마크를 갖고 있고요. 타이드 같은 데서 발암물질 나왔다고 크게 한번 그 요즘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환경단체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이거 발암물질 빼달라고. 근데 안 빼고 있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프리엔젠틀이라고 그러나요? 맞죠? 아이들이 쓰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이옥사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환경단체에서 그 나온 웹사이트에서 찾아보면요. 어떤 제품에 어떤 발암물질이 들어있고 어떤 알러진들이 들어있는데 쭉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밖에서 파는 세제류들이요. 다 몸에 좋은 걸로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환경에 문제가 있는 거고 몸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 제품은 아시다시피 48시간 내로 95% 이상이 물로 환원되는 생분해성 세제라고 하죠. 세계 최초의 생분해성 세제를 만든 거예요. 아메이가. LOC가 세계 최초의 생분해성 세제였고 1959년에 전혀 그때 환경에 문제가 있었나요? 그리고 어떤 기업도 환경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때예요. 사람들도 환경에 관심 없었어요. 근데 이 회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만드는 제품은 이 환경에 해를 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철학으로 만든 거거든요. 개미도 먹는 꿀미도입니다. 캠핑 갔다 알았어요. 캠핑 갔다 이렇게 놓고 왔는데 꿀비는 놓고 왔다. 그래서 찾으러 갔는데 개미가 끼었더라고요. 아, 개미도 먹는 꿀비누구나. 아, 진짜 꿀비누구나 알았죠. 그다음에 뭐 샴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 식물 성분으로 우리가 기능성으로 하는 거고 치약 좋은 거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오늘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에너지 드링크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이제 에너지 드링크라는 말을 쓰기가 좀 저희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근데 비타민 드링크라고 할까요? 네. 비타민 드링크. 근데 에너지 드링크로 써 있네요. 젊은 사람들이 에너지 드링크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밖에 보면요 이 설탕이 장난이 아니에요. 에너지 드링크 안에. 이 설탕으로 에너지를 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카페인, 그 케미칼 카페인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설탕을 돌리겠다는 의미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이퍼가 되는 거죠. 슈거 크래시가 오고, 그러니까 저혈당 증세가 오죠. 그게 잠깐 지나가면, 그러니까 또 에너지 드링크를 먹게 되고, 이렇게 위험한 상태로 되는데 저희 거는 설탕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에너지를 내냐? 여러분 몸에 여러분이 알아서 저장하고 계시잖아요. 어디에? 뱃속에, 배 근처에, 그죠? 예. 그거를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B를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비타민 B가 일단 지방을 녹여서 메타보리즘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우유 있죠, 홀밀크에다가 에너지 드링크를 다 넣어봤어요. 왜 이걸 했냐면요, 이게 인터넷에서 이게 그 영상이 많이 떴어요. 그 에너지 드링크에 되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들이요, 우유를 먹고 에너지 드링크를 먹었다가 정말 죽을 뻔하는 거예요. 배탈이 나고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런 실험을 했더라고요. 우유에 있는 유지방이 굳어요.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를 먹고 그 심혈관계 질환 쪽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정확히 뭐 현미경으로 본 건 아니지만 추측이 가능하죠. 에너지 드링크 먹으면 당연히 혈액으로 흡수가 될 거고, 그럼 혈액에 떠다니는 지방들이 굳을 수 있다는 거죠. 막힐 수 있고 심장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실험을 했었어요. 저희 거는 안 굳어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안 굳어요. 네.
무슨 그냥 라떼 같아요. 라떼.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에너지 딩크를 안 먹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운동선수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딩크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메이에서 생산하는 좋은 제품. 그거 말고도 아메이가 99년에 웹사이트가 되면서 큰 회사들이 통째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타겟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뭐 있을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회사가 뭐가 있으세요? 애플도 들어와 있고, 나이키도 들어와 있고, 각각 그 백화점들 들어와 있고, 이런 회사들이 통째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사시면 홈디포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전자제품을 사시거나 뭘 사시면 아메이를 통해서 사신 분들에 한해서 아메이 포인트를 적립해 줍니다. 어차피 쓰는 건데, 그죠? 포인트를 받는다는 거죠. 어떤 데는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그래서 아메이가 굉장히 큰 마켓이 됐어요. 굉장히 좋은 질의, 좋은 퀄리티의 제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온라인 쇼핑몰이 들어와 있는 굉장히 큰 쇼핑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쇼핑하러 어디를 많이 가셨어요? 이런 데 다니셨잖아요. 그죠? 커스코 다니시고, 저 위에 뭘까요? 샘스 클럽. R은 뭘까요? 랄프스. W는? H는요? 한남체예요? 광고하지 마시고. H는 네. 홈디포? 한국마켓. 알버슨 뭐 이런 데 다니셨겠죠. 주로 이제 저희도 다녔던 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죠. 근데 여기서 살 수 있는 제품을 바꿔 쓰고 쓴 만큼 캐시백을 받는 개념이에요. 사업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쓰는 생필품을 바꿔 쓰므로 해서 그게 뭐가 돼요? 투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쓰는 생필품부터 바꿔 써도 그게 캐시백으로 들어오는 사업이 됩니다. 사업이라고 하긴 그렇죠. 캐시백으로 들어와요. 자, 근데 주위 분들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미팅에 와서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면요, 어떤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하냐면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메이를 조금 공부를 하시고 제품을 공부하시고 아메이를 알아가고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제품이 어떤 제품들인지를 조금 아메이 사업하지 마시고요, 공부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진실을 한번 이게 진짜인지 한번 여러분이 그 팩트들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이거 갖다 팔아서 돈 벌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죠.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오늘 만나신 그 할아버지를 뵙고 제가 안타까웠던 것처럼 안타깝죠. 케미컬 비타민 드시고 좀 안타깝죠. 타이드 쓰면서 아이는 아토피인데 타이드를 쓰면서 고생하고 있으면 안타깝죠. 아이가 왜 옷을 입고 저렇게 간지러운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타깝죠. 여러분이 저희 세제를 소개해 주는 게 안타까워서 소개해 주시는 거겠어요? 세제 하나 팔아서 얼마 벌자고 소개해 주시는 거겠어요? 그죠? 세제 하나 팔아서 얼마 하나도 못 벌잖아요. 저희 마진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 분들은 착해서가 아니에요. 바보 같아서 마진을 못 받잖아요. 마진 회원 가격으로 그냥 다 주잖아요. 저희도 그러고, 그죠? 그거 해서 돈 남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사업이 된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그게 사업이 되고 그분들이 그 제품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팔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자료를 주고 거기에 대한 뭐 충분한 자료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경험이 있고 이런 거를 얘기해 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면 한번 써보지 하고 써봤는데 아이들 아토피가 좋아지고, 그죠? 더 이상 긁질 않고 밤에 잠을 잘 자고 이것만 해도요, 아토피가 100% 낫지 않는다고 그래도 이것만 해도 너무 제품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정보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기서 공부한 거를, 경험한 거를,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내가 써보고 좋은 거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입은 어디서 오냐는 거죠. 자, 이렇게 전달했을 때 그분들도 가입을 하고 쓰시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쓴 만큼 포인트를 받겠죠. 그래서 캐시백을 받겠죠. 나는 내가 전달한 사람들의 포인트를 모아서 받아서 거기서 캐시백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그 수입의 그 소스가 뭐냐면 이 광고 자체라는 거죠. 보통 100불짜리 물건이
평균적으로 공산품의 경우 평균적으로 한 20불 정도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통 과정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100불에 팔리는 건데, 최근까지 할인 매장이 가장 전성기였던 이유는 뭐냐면 이 유통을 줄인 거죠. 공장에서 할인 매장이 공장에서 직접 가져왔어요. 유통을 줄였어요. 그랬더니 100불짜리 물건을 70불 정도에 팔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할인 매장을 갔었어요. 근데 그 할인 매장이 지금은 그다지 아주 싸진 않죠. 아주 싸진 않다고 얘기해요. 그래도 뭐 요즘에 뭐 퀄리티가 뭐 좋다 뭐 이런 얘기는 하시는데, 그래도 할인 매장의 전성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죠? 젊은 사람들 할인 매장도 안 갑니다. 요즘에 다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려고 해요. 점점점 유통은 더 줄여요. 그죠?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뭐가 좋을까요? 공장이랑 직접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공장이랑 직접 거래를 한다고 해서 공장이 다, 그럼 직거래하는 공장은 다, 그런 회사는 다 그러면 잘 되겠네요?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잘 되지 않을까요? 광고가 문제예요. 그죠? 광고를 해야 돼요. 어떤 회사든지 광고를 해야 돼요. 그 광고를 누가 하냐는 거예요. 우리 제품 이렇게 잘 만들었으니까 써보고 좋으면 광고하세요. 정말 마음에 들면 광고하세요. 그럼 저희가 광고비 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저처럼 광고를 많이 하는 사람은 먹고 살 만큼 이렇게 돈을 버는 거고요. 여러분이 광고를 한 만큼 돈을 벌어가는 시스템으로 만든 게 바로 이 아메이에서는 유통 시스템입니다. 유통비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죠? 제가 광고를 하고 유통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차피 광고나 유통 안에서 일을 해서 먹고 사셨어요. 그렇지 않으신 분 있으셨어요? 지금 여기서? 그죠? 아메이라고 다른가요? 제가 아메이에서 하는 일과 여러분이 밖에서 유통 안에서 먹고 사는 일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저도 유통에서 먹고 사는 거고요. 여러분도 유통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50%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퍼센티지를 높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큰 비즈니스가 되고 자산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통 마진을 어떻게 돌려주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겠죠. 그죠? 내가 일하고 광고한 만큼 돌려줘야지 그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이 수익 구조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자, 나한테 아메이라는 사업을 전달해 준 사람은 스폰서라고 그러죠. 스폰서로부터 전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제품이 좋으니까 A라는 친구와 B라는 이웃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품을 쓰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한 가정당 300불씩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300불을 썼으니까 3분의 1인 100점을 받게 됩니다. 그럼 똑같이 300불에 100점을 받았어요. 그럼 누구 인컴이 제일 많을까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 그렇죠? 맨 위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맨 위에 사람은 300불씩 4명의 매출을, 자기 매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200불의 매출이죠. 400점이 되죠. 맞죠? 근데 가운데 계신 분은 나는 900불의 매출에 300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높고 점수가 높은 스폰서가 돈을 많이 벌어가야지 그게 어때요? 네, 그게 맞다라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어요. 왜냐면 회사를 가면 다 그러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을 해볼게요. 자, 400포인트를 했으니까 600을 못 넘었죠? 그러니까 6%를 돌려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받아요? 72불을 돌려받습니다. 근데 72불을 스폰서가 다 안 가져갑니다. 왜일까요? 1200불의 매출을 스폰서가 혼자 다 한 게 아니잖아요. 나와 AB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72불을 나눠 가져야 돼요. 어떻게 나눠 갔냐면 이 3명의 노력치를 따져서 주면 돼요. 3명의 노력치가 어떻게 돼요? 300포인트에 900불의 매출이니까 여기 나와 있죠? 6%를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54불이 이 3명이 가져갈 노력치예요. 그러니까 스폰서는 18불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나는 얼마 가져갈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죠. 54불을 다 가져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노력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쓴 게 3%를 넘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100포인트가 넘으면 3%를 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9불씩 받아갑니다. 물건 쓰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얼마를 받아가요? 36불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에 있고 먼저 시작했고 매출이 높고 점수가 높다고 해서 돈을 많이 받아가면
이건 잘못된 시스템이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를 많이 하고 유통을 많이 한 누가 많이 돈을 벌어가요? 내가 많이 벌어가죠. 그럼 예를 들어서 스폰서가 더 많은 일을 했어요. 그죠? 더 많이 알려서 더 많이 벌었어요. 이분이 1,000불을 벌 수도 있고 뭐 5,000불을 벌 수도 있고 10,000불을 벌 수 있죠. 자, 저 위에 스폰서가 10,000불을 벌었다고 해서 내 인컴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난 2명한테 했으니까. 그죠? 저 스폰서가 없으면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왜 나는 그러니까 내가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유통을 하고 어떻게 광고를 했는지가 내 인컴을 결정짓는 거지. 내 스폰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스폰서가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돈을 버는 거는 이분의 노력으로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중심으로 그 보너스 구조가 짜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저너블하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내가 6명 정도한테 알렸을 때 나한테 돌아온 수입이 135불 정도가 됩니다. 가정은 있습니다. 항상 유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유통이 일어나지 않고 돈이 들어온다면 그거는 뭐라고 그래요? 예,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 유통이 안 일어나는데 돈이 들어온다. 말이 되세요? 그게? 여러분 다 유통 쪽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유통이 안 일어나는데 돈이 들어와요. 그건 사기라고 그러죠. 사기. 그죠? 네, 그건 사기입니다. 저희는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유통이 일어나야지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6명 정도 같이 썼을 때 나한테 들어온 돈이 135불이에요. 자, 그런데 내 친구들 중에서 제품을 써보고 좋아서 내지는 나도 아메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분이 4분씩 전달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나한테 돌아온 인컴은 이제 1,134불이 됩니다. 인컴이 높아지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씩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밖에 나가서 1,100불 정도를 내가 직업을 갖고 일을 해서 버는 인컴과 아메이 네트워크를 여러분이 만들어서 여기서 들어오는 자산 수입으로 들어오는 1,100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큰 매력이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여기 주부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이 직장을 나가서 일을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아이예요. 저희도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제 첫째 딱 낳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딱 저희 와이프가 봤던 게 그거예요. 애를 낳고 이걸 얘를 맡기려니까 맡기는데 800불에서 1,000불이에요. 근데 밖에 나가서 벌면 얼마 주냐면요. 그때 1,500불, 1,600불 줘요. 그러면 1,500불, 1,600불 벌고 1,000불 나가고 600불 남는다는 거죠. 그럼 차라리 아메에서 500불 버는 게 낫겠네. 그죠? 이건 거예요. 차라리 아메에서 애 내가 보면서 차라리 아메에서 500불 버는 게 낫겠네. 단순히 그 계산으로 시작했어요. 저 와이프는. 근데 그 500불이요. 그냥 나가서 버는 500불이랑 다르다니까요. 네트워크에서 들어오는 자산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생필품이고 또 써야 되고 다른 제품으로 안 바꿔요.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자산 수입이 돼요. 네트워크가 굉장히 스트롱해지고 커져요. 그리고 매출이 올라가요. 제품이 많고요. 저희는 굉장히 제품이 많고 하나 쓰는 사람이 2개 쓰게 되고 3개 쓰게 되고 10개 쓰게 되고 전 제품 바꾸신 분도 굉장히 많고요. 쓰고 좋아서 소개해 주시는 분도 많고 사업을 하겠다는 분도 많고 매출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 수입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사업이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냥 1,000불 밖에서 버는 거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 수입이라는 건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하나만 더 내려가 볼게요. 그 마지막 분들이 2분씩 소개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한테 돌아온 인컴은 3,000불이 넘어갑니다. 보통 우리가 그 풀타임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 인컴이 되는 거죠. 그때 이 아메이도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이 그 매출이 있고 하면 그 핀 레벨을 인정해 주는데 그때를 실버 프로듀서라는 핀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월 수입이 보통 이제 요즘엔 그 저희 그룹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00불에서 이렇게 넘게 나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2-3,000불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매출이 유지가 될까요? 네, 여러분이 배우신 대로 그죠? 네트워크를 자산으로 잘 만드신 분들은 당연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컴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3개월을 유지하면 골드 프로스라는 핀을 받게 되고 월수입은 비슷하겠죠. 조금씩 올라가겠죠. 총 6개월을 유지하면 플래티넘이라는 핀을 받게 되면서
원타임 캐시 보너스 또 1,000불을 받게 되고 아까 보신 본사에 또 초청을 해줍니다. 그래서 본사 쭉 그 아주 그 돌아다니면서 브리핑도 받고 거기 연구원이랑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런 이제 또 시간을 받게 됩니다. 총 12개월을 다 7,500을 유지하면 굉장히 튼튼한 네트워크이고 자산을 잘 만든 거겠죠. 사업을 잘 하시는 사람 분이겠죠. 그래서 파운더스 플래튬이라는 튼튼한 플래티늄, 파운더스 플래튬이라는 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좀 특별한 트릿을 해줘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여러분이 유지할 때마다 연말에 15,000불 보너스를 줍니다. 첫 번째. 그리고 첫 파운더스 플래티늄은 2,500 보너스를 줍니다. 그리고 여행을 보내줍니다. 1년에 한 번씩. 예.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 주부분들이 파운더스 플래티늄 목표로 하시죠. 네. 이걸 2배를 하면 루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제 그 여행을 가는 그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만 나온다고 컴플레인하지 마시고. 네. 저희 첫 파운더스 첫 어치버스 갔을 때 텍사스 갔을 때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그 명승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이렇게 다니게 돼요. 근데 전부 이제 회사에서 경비 대주고 비행기 표까지 다 대주고 호텔도 이제 거의 통째로 빌릴 수밖에 없죠. 몇천 명씩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 이제 프라이빗으로 이제 호텔을 빌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갑니다. 뭐 여기저기 정말 많이 다녔죠. 라스베가스도 가고. 라스베가스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동부에 계신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라스베가스 가는 거를. 네. 근데 이제 여기 올랜도 갔을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가지고 싶어 하실 거예요. 가면은 그 디즈니 월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무슨 뭐 어드벤처 뭐 파크이라든지 이런 파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는 그걸 통째로 빌려요. 그래서 저희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식당을 다 다니면서 아무거나 먹을 수 있고 카르트에 있는 거 다 음료수 다 먹을 수 있고 터키 다리 다 집어서 먹다가 탈 때 버려야 되니까 버리고 가서 또 집어 먹고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런 데 가면 누가 좋아할까요? 애들이 좋아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애들 같더라고요. 보니까 다 어른들이. 샌디에고 갔을 때 항공만 빌렸어요. 항공만 빌려서 여기서 저희 만찬하고. 또 두 번째 올랜도 갔을 때고. 스미소니언 뮤지엄 여기 나오죠? 거기서 저희 밥 먹었어요. 저녁. 스미소니언 뮤지엄을 거기를 다 그걸 차려놨더라고요. 그때 워싱턴 생가 앞에서 밥 먹어요. 어디요? 저기다 워싱턴 생가 앞에서. 아무튼 이런 여행들이 어찌벌어요. 그래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는 핀은요 사실 그렇게 큰 핀이 아니거든요. 아메이 내에서는요. 근데 트윗이나 인컴 굉장히 괜찮습니다. 제가 그걸 좀 이따 비교해 드릴게요. 어떤 인컴 그건지. 그래서 제가 좀 여행 간 거 자랑질 좀 했고요. 여러분 같이 가시자고. 같이 가면 재밌겠죠. 자, 그래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내 그룹에서 하겠다는 분들을 도와주시는 게 키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또 똑같이 플래티늄으로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저희 사업은. 그래서 그분들이 플래티늄이 2분이 되셨을 때 여러분은 사파이어가 되세요. 그래서 연봉은 한 뭐 7만 불에서 한 10만 불 정도 그 사이가 될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제가 도와드렸던 이분은 저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분은 3명의 플래티늄을 만드셨어요. 그럼 이분은 뭐가 돼요? 에메랄드가 됩니다. 그래서 에메랄드 연봉이 한 15만 불에서 30만 불 정도의 연봉이 되고요. 요 도와주신 분이 또 누군가를 도와주셨는데 그분이 더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6명의 플래티늄을 만드셨어요. 그럼 이분은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누구 인컴이 제일 클까요? 왜요? 저 위에 꼭대기에 있는데? 아니죠.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이 가장 많은 인컴을 버는 시스템 이런 거 제가 다시 보여드리는 거고 다이아몬드는 한 30만 불에서 50만 불 정도의 인컴 수준이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끝이 아닙니다. 더 큰 핀들이 있고요. 여러분이 꿈 사이즈의 만큼 더 큰 사업을 하고 싶으면 더 많은 사람을 돕거나 더 큰 핀을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집이 보통 한 80만 불 정도 더 되나요? 요즘엔 좀 비싸죠. 100만 불? 그냥 80만 불이라고 칠게요. 100만 불 할까요? 요 정도 집 80만 불짜리 집을 하나 소유를 하시면 그거를 여러분이 페이먼을 내는 게 아니라 페이 오프를 하시면 그래서 렌트를 하시면
렌트비를 받으시죠. 그리고 뭐 메인터넌스 하고 다 빼고 하고 남는 거 하면 네트로 한 2,000불 정도를 번다고 그러시네요. 예, 여기 집 가지신 분들 많으니까 잘 아시죠? 없으신가 보네요. 네. 자, 이 집을 한 3개 정도 페이오프를 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 3개 정도 페이오프를 하시면 자산 수입이 1년에 얼마 정도 나와요? 72,000불 정도 나오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3개 정도 페이오프해서 75,000불 버는 인컴을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버는 인컴을 갖고 싶으세요? 이거를 원하시죠? 예, 아까 말씀드렸더니 그 왼쪽 사분면에 인컴에서는 내가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자산 수입을 원하세요. 자, 그러면 자산 수입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언제 하시겠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 집도 없는데 언제 다른 집을 페이오프해서 여기서 자산 수입을 가져가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어쩌면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투자할 금액이 없잖아요. 세이빙이 없는데 잉여 자금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쓰는 생필품이 투자가 돼서 조금씩 쌓여서 자산 수입이 조금씩 늘어난다면 500불이 되고 1000불이 자산 수입, 1000불 자산 수입 들어와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암에서. 근데 그게 늘어서요. 연봉 7만 불, 8만 불이 자산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플래티늄이에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파운더스 플래티늄만 돼도요. 80만 불짜리 3개 페이오프인 거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수입이. 직장 생활로 치면요. 10만 불 정도 버는 거랑 비슷해요. 10만 불 벌면 네트로 한 6만 3, 4천 불 가져가잖아요. 그죠? 세금 다 떼니까. 저희는 거의 네트잖아요. 세금 혜택이 가장 좋은 비즈니스예요. 저희 비즈니스가. 자,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어떨까요? 9채 정도 페이오프한 수입? 그죠? 15만 불에서 30만 불이니까. 그죠? 괜찮죠? 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는 어떨까요? 이 정도 페이오프한 수입? 이 정도? 네. 자,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 저거 못해. 저 16채 어떻게 관리해?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죠? 네. 16채 관리하는 정도의 여러분의 노력으로요, 다이아몬드를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된다고 노는 거 아닙니다. 배경사님 안 노십니다. 16채 정도의 집을 유지하는 정도의 노력으로 아메이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인컴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아메이 사업을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산 수입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저희는 자산 수입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왼쪽 사분면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시간적인 자유가 생기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원하는 것들을, 가족들과 여행을 할 수 있고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고, 그 아이들 빨리 크기 전에 놀아주면 좋잖아요. 그죠? 빨리 크면 참 아쉬운데, 그죠? 하나를 더 낳으시면 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런 사고는 치지 마시고, 선생님. 네. 사진 그릇도 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삶을 원해요. 근데 왜 못 사냐? 노력을 그 사람들이 성실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머리가 안 좋아서? 학력이 없어서? 아니거든요. 정보가 없어서예요.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정보가 없고요. 아메이가 이런 자산 수입을 만든다는 걸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걸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게나마 500불, 1000불, 2000불이지만 자산 수입으로 처음부터 만들 수 있고요. 굉장히 다르다니까요. 아메이에서 500불 버는 거랑 밖에서 500불 버는 건 너무 달라요. 4000PB만 해도요. 은행에 다니시는 분의 그 인컴보다 높아요. 4000PB만 해도 실버 안 돼도 자산 수입으로 굉장히 괜찮은 수입이거든요. 그걸 알려주는 게 우리가 하는 사업이에요. 저희 이제 파운더스 에메랄드 됐을 때 이제 사진이죠. 배경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히 아까 그 4사분면에 보면 비즈니스 수입으로 생활을 하고 룩사님 수입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죠? 완전히 오른쪽 사분면에 넘어가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하시면
일단 회사에서 엄청난 제품과 시스템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저도 이제 제가 원래 전공이 영상 뭐 이런 미디어 쪽 전공이라 그쪽 일들은 이제 막 이렇게 관계에 있으신 분들하고 많이 얘기하고 하는데요. 요즘에 대기업들이요 광고를 안 주는 거 아세요? 신문에 광고를 안 내요. TV 광고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효과가 없어요. 그럼 어디 광고하는지 아세요? 인터넷, 소셜 미디어. 그래서 소셜 미디어 광고를 하는데 스토리텔링 광고를 해요. 10초짜리 그거를 10편을 만들어서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 띄우는 이런 광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판도가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 회사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소셜 미디어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소셜 미디어는요 10대 20대들이 잘 활용하고 있잖아요. 여긴 다 10대 20대니까 잘 활용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회사에서 그걸 도움을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밖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굉장히 많은 걸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런 회사가 있고 제품 비롯해서 그다음 내 웹사이트가 따로 이렇게 있고 그다음 이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 회사냐면 5A1이라는 60가지 등급 중에서 최고의 등급을 10년 넘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큰 회사고요. 5A1을 잠깐 보면 뭐 있어요. G도 5A1이었네요, 그죠? IBM도 5A2였어요, 그죠? 쭉 보시면, 그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저희는 5A는 지금 15년 넘게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 회사예요. 그다음에 팀, 여러분을 도와줄 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메이를요 자영업처럼 할 수도 있고 자산 수입을 만드는 사업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이 중요해요. 자산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개념을 가르치는 팀에서 여러분이 배우시면 여러분도 자산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미팅에 오시면 분명하게 아메이 사업이 어떤 건지 이해하실 수 있게 되고 어떤 이 제품이 왜 좋은지 알게 되고 여러분이 자산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저희 팀에 들어오시면은 아메이 사업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팀이 있습니다. 팀에서 배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거 시스템. 저희 팀도 예거 시스템을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예거 시스템, 미팅, 펑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미나 이런 데를 이제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자산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고생하는 이유가 사실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믿기 때문이다라는 게 로버트 키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1편에 나와 있었어요. 제가 이 글 때문에 그때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너 왜 그런 걸 하니? 그거 안 된다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문구였거든요. 쟤네들 모르고 얘기하는 거잖아. 저거 팩트 아니잖아. 의견이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한테 비전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지금 닥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원하는 자산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아까 집을 사서 만드는 그런 어떤 불가능한 플랜이 아니라 내가 생필품, 어차피 쓰는 생필품이 투자가 돼서 자산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한 플랜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바로 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시고 여러분도 제대로 알아보시고 제대로 사업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